내가 따로 알려줘야겠네. 아이, 자 이제 볼까요? 이건 내가 세준아 솔직하게 고백할게. 중요한 거 하나 끝냈거든요. 근데 내가 녹화를 못했어. 그러니까 모레 오시잖아요. 모레 오면은 그 부분 모레 올 때 그 부분 꼭 설명해달라고 해주세요. 앞에 선생님 뭐 녹화 잘못했다고 하는 거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겠죠? 다시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잘린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남은 부분 뭐가 남아있죠 지금? 아까 S에 4분의 3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에 다시 4분의 3이 남아요. 그리고 그것에 4분의 1 보내요. 아이고 복잡해. 복잡해. 게다가 이걸 나중에 뭐 해야 돼? 또 더 해야 돼. 아이고 복잡해. 오케이. 포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간단하기 때문에 보죠. 남은 부분은 처음 남은 부분은 전체 넓이에 그러니까 첫 번째 S A1이라 할까요? 한 번 하고 남은 부분은 전체 넓이에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부분은 그 남은 부분에 4분의 1이 벌어졌으니까 그 남은 부분에 4분의 3이 남아있어요. 이해되니? 방금 그 남은 부분에 4분의 3. 세 번째는 그 남은 부분에 다시 4분의 3이 남아있어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 번 했을 때 전체 남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 10번 반복했다 했지. 10번 반복해서 남은 부분은 그냥 4분의 3의 10제곱 S라고 끝이에요. 그냥 10번 하고 남은 부분은. 됐니? 그러니까 잘라낸 종이는 전체에서 남은 부분을 뭐 하면 되니까 빼면 되니까 이것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S의 1-4분의 3의 10제곱. 전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답이 여기에 있네요. 잘라낸 종이를 추적하지 말아요. 남은 부분을 추적하세요. 굉장히 선생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전 젊지 않습니까? 전 잘라내는 부분을 추적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시험 볼 때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되었니? 자, 1383번, 81번도 버린 조각, 자꾸 버린 조각을 보게끔 만들고 있어. 이것도 버렸어. 노. 나는 볼 거야. 남은 조각을 볼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자각기술 걸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을 4등분의 3조각을 버립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했을 때에는 여기가 남는 거예요. 여기를 버립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 두 번째 시도하면 이제 이 조각에서 여기를 버려요.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한 번 시행하고 나서 남은 부분은 전체 넓이의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 시행하고 남은 부분은 방금 그 남은 부분에 다시 4분의 1이 벌어지니까 이 남은 부분에 다시 4분의 1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4분의 3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얘를 10번 했죠? 10번 한 뒤에 남은 부분은 S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을 하면 되니까 전체 S가 4죠? S가 지금 2 곱하기 4니까요.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버린 조각은 전체 넓이에서 남은 조각을 빼면 되더라. 4 곱하기 1-4분의 3의 10제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도형 문제. 별것도 아닌데 머리 아프게 합니다.
읽어서요. 등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생겼냐면 S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냐면 2차식이었다. 상수항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S0가 0이다.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열도 이 규칙이 적용되니까. 등비 수열의 합도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은 SN이 R-1분의 초항의 R의 항의수 마이너스 1제곱. 여기서 미지수가 누구입니까? N만 미지수야. 그래서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R-1분의 AR의 N제곱 R-1분의 A 여기 이렇게 내가 이거를 분배해서 뜯어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구조적인 특징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구조적인 특징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동그라미라 잡으면 동그라미 R의 N제곱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나오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오케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 등비수열의 합은 구조적인 특징이 생긴 게 그냥 S에는 뭔가 R의 N제곱 그 똑같은 뭔가가 빠져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이 SN과 등차 수열의 SN의 공통된 특징, 그러니까 일반화된 특징이라면 S0가 0이다야. 초기값이 0이다야.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R의 0제곱은 1이니까 얘 빼기 얘는 얼마가 돼? 0이 되잖아요. 맞아요? S0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자, 그래서 S0가 0이 아니면 A2부터 등비수열. A1은 정상적 A1에다가 초기값 태어나자마자부터 갖고 있던 그거를 더해주면 돼요. S0가 초기값이야. 초기값. 이 한번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보자마자 일단은 판단해야 됩니다. 뭘 판단해야 돼요? S0가 0인지 확인해야 돼요. S0가 0입니까? 그러네요. 얘는 그러면 A1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A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공비입니다. 공비.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밑을 보고 바로 공비를 찾습니다. 공비가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잡으세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S1이니까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인가요? 첫 번째 항이 2이고 공비가 2니까 2 곱하기 2에 n-1을 잡을 수가 있겠죠. 내 말 이해됨.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근데 그걸 구할 필요도 없었네요. 얘는 두 번째 항에서 아홉 번째 항까지 b니까 R의 7제곱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항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얘는. 자, 이 문제. 여기 수열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고민도 하지 말고 S0가 0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S0가 0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우리 마이너스 1제곱 알고 있죠?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K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S0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입니다. 자, 이 친구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오케이, 로그를 풀어서 전개하면 되겠죠? 2의 n 플러스 1제곱은 sn 플러스 k이다.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면 S0가 0이다. 끝. n에다가 0 대입하면 2는
0 플러스 k. k는 얼마? 마이너스 2. 아시겠죠? 그럼 일반항 a는 누구 할 수 있고 a1 누구 할 수 있죠? a1은 s1이니까 a1은 s1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말 이해되니? 오케이. 요거 하나 볼까?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하면 만족하는 등비 수열이 있다.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 수열이라고요. 등비 수열이면 뭐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아니면 등비 수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AN이 등비 수열이 되려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돼야 돼. 이 말은 S0가 0이라는 뜻이니까 뭐가? P 플러스 Q가 N에다 0을 대입한 P 플러스 Q니까 P 플러스 Q가 0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여 2배의 루트 10의 P제곱 곱하기 10의 Q 플러스 2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되는데 P 플러스 Q가 얼마니까? 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고 얘는 그냥 최소값이 20이 나옵니다.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여기는 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S0가 0을 만족하잖아요. 이거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그 외의 수열이건 간에 전부 다에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적용받느냐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적용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넘겨서 좀 뒤로 가볼게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의과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런 거는 그냥 잡다한 문제. 어저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하자면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의 10과 S의 12가 같다. 오케이. SN은 이거는 함수로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SN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 만약에 공비가 음수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한데 공비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게 나와요. 이유는 SN이 최고차항이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면 S0가 무조건 뭐예요? 0이죠. S0가 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우. 이 점 중에 하나가 X절편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S10과 S12가 같다 그랬어. 안다 그래. S10과 S12는 동일한 높이 10과 12에서 동일한 높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 2차 함수 아니 여기 수열의 합의 축을 알려주는 거야. 언제 최대가 되고 11에서 최대가 되고 당연하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기 때문에 22에서 또 다른 S0이 0이 된다. SN이 0이 된다. 그래서 S22가 0이다. 라고 이렇게 2차 함수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한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네, 그냥 단순하게 2차 함수 문제를 바꾸셔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394번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정리하기로 했는데 등차 수열에서 차가 의미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냐면 공차를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등차 수열에서 합은 하나의 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끼리 항들끼리의 차는 공차를 이야기하는 거고 합은 그냥 하나의 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 분차는 두 수열의 차이고 분모는 합입니다. 왜냐하면 8번째 항까지 합해서 6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분자 두 개의 차이니까 2D. 분모는 8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한 가운데는 7.5번째 항이니까 7.5번째 항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요 놈이 2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D라고 했으니까 얘를 식으로 쓰면 첫 번째 항 6 플러스 7.5까지 가야 되니까 6.5D D 얘가 2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풀면 D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었나요? 뭐 딱 보니까 D는 지금 짝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4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되는 거 하나 찾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가 않고요. 연립해서 푸는 건데 네, 넘어가서 여기로 볼게요. 직접 관찰해야 되는 문제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의 경향, 그러니까 수열의 고3에서의 경향은 나열입니다. 나열해서 관찰한 다음에 규칙을 찾아내서 몇 번째 항을 추론하는 것. 이게 수능적 사고입니다. 요즘에 더욱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끈기 있게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SN과 AN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나와 있어요. 1이라고. 그리고 홀수 번째 항이 공차가 3의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다 써볼게요. A1, A2, A3, A4, A5, A6, A7 어디까지 갈까요? A14까지만 가면 되겠네. 네, 잠깐만 2, 4 좀 왼쪽으로 가자. 14개 많아 보인가요? 네.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합니다. 밑에다가 S5부터 쓸게요. 3학년 모의고사 풀이에는 수요 문제 풀 때 이런 게 아주 많이 써져 있습니다. 뭐 많이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기술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져 있어요. 3학년 모의고사 시험지는 풀이 과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이 여기 있는 홀수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래요. 그럼 채웁니다. 4, 7, 10, 13, 16, 19에 채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째까지는 15번째가 써야겠네. 그 다음에 등비수, 그 SEN-1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이 1이었고요. 공비가 2니까 2. 그러면은 4, 8, 16, 32, 64, 128.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 빈칸을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자, 봐요. S3에서 A3를 빼면 사실 S2를 빼면 A3가 바로 나오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네요. S2에서 A3를 더하면 S3가 돼요. 이해돼요? S2는 두 번째 항까지 합이고 하나 둘 거기다 세 번째 항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S3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걸로 거꾸로 생각하면 2에서 4를 뺀 게 여기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찬가지 S1에서 S2를 더하면 S1에서 A1을 더하면 S2가 돼요. 2에서 2를 더하면은 S2니까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3. 채워나가시면서 규칙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됐니? 이해?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4. 7을 더해가지고 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다음도 한 칸만 더 해보고 유추해 볼게요. 10을 더했더니 8이 됐어. 10을 더했더니 8이 됐어. 얼마죠? 마이너스 2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2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야. 이 정도만 보고 한번 규칙을 가보자. 짝수번째, 홀수번째 규칙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홀수번째는 30 커지는 거 알았어. 야,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숫자가 안 이쁜데. 잘못한 게 없으면 불규칙적이라는 뜻인데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1, 4,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1, S1도 1이죠. 공비가 2, 2, 4, 8, 16, 32, 14, 128 예상하지 안 나오네. 그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2,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두 개 더하면 4, 마이너스 2 더하면 8. 맞네요. 이상이 하나도 없네. 다 찾아야겠네, 그러면. 자, 둘이 더하면 13을 더했더니 16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3에서 13다 16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8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야 나오겠죠. 자, 여기는 16을 더했더니 32가 된다. 16이다. 자, 근데 여기는 16에다 0을 더해야 16이 된다. 여기는 19에다 얼마를 더해야 64가 되냐면 35. 그렇죠? 그 다음에 32에다 3을 더해야 35가 되고. 규칙을 45. 땡큐. 여기 맞죠? 땡큐. 여기는 얼마야? 13이야? 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채울게요. 여기는 128을 만들어야 돼. 22에다가 106. 여기다 64에서 106 만들어야 돼. 42. 됐나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구하랬어? A14를 구했어. 42. 규칙이 혹시 보인가요, 여러분? 나는 난 잘 안 보이는데. 나는 규칙이 잘 안 보여. 이렇게 14개니까 이렇게 직접 해서 다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됐어요? 1404번.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hx를 정의 내려줬습니다. hx를 정의를 내려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두 함수 중에 fx가 크면 fx, gx가 크면 gx. 그러니까 두 개 함수 중에 큰 것만 따라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할게요. 이게 지금 fx, 이게 gx. 근데 h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중에 더 큰 것만 따라서 그려지는 거야. h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니?
그랬을 때 H2, H3, H4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3, 4, 5는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야, 이걸 만족하는 K값을 구하시오. 자, 봐봐. 등차 수열 2, 3, 4는 일정한 간격이지 않습니까? 2, 3, 4는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걔가 등차 수열이면 이 높이가 일정하게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 함수로는 세 점을 다 지나가게 만들 수 없어요. 무조건 직선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2, 3, 4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 3, 4는 이 사이에 있어. 그 다음에 5는 3, 4, 5 같은 미수열인데 등차 수열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씩 커졌지 않습니까? 일씩 커졌는데 뭐 2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얘는 5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2배가 되게. 그러니 이거는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면 2x-1에다가 x-1이니까 둘은 교점 하나를 x절편이 서로 같습니다. 하나가 됐나요? x절편이 같아가지고요 둘 다 1이에요. 이라고 x절편 하나가 2분의 1 1은 오른쪽에 있네. 잠시만요. 인수분해 잘했니? 그쵸? x가 2분의 1하고 1인 거야. x절편이 2분의 1하고 1. 저 친구 x절편 1,0이고 이게 어떻게 되지? 여기가 2분의 1, 여기 1. 그럼 얘는 x절편이니까 이렇게 밑에 있구나. 이렇게. 잠시만요. 그냥 더 큰 걸로 가고 쟤는 x절편이 2분의 1하고 1인 게 맞고 F2, 3, 4가 등차 수열이고 3, 4, 5는 등비 수열이고 뭐가 이상한데? 왜 그러지? 나만 이상한가? 이거 문제 여러분 거랑 똑같습니까? 똑같나요? qx가 2차 함수 얘는 hx는 두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 1,0에서 만나 1,0에서 만나 1,0에서 만나고 1,0에서 만나고 K는 밑에 보니까 양수고 거기가 2, 3, 4가 등차수이고 이게 어떻게 해? 오케이. 이거는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거나 문제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봐봐야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잠시 패스해놓고 선생님 이거는 따로 다시 봐가지고 내가 잘못 본 게 있다라면은 정정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좀 움찔움찔하는지 알겠니? 이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 그래프로는 안 만들어지는데 왜 이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2분의 1하고 2 회로. 이 직선은 1,0을 지난 직선이야. 기울기는 양수래. 그런데 hx는 위쪽에는 그래프만 따져가니까 이렇게 그려진대. hx는 위에 있는 함수가 가져가니까 이렇게 가져간대. 근데 h2값, h3값, h4값 2차 함수 위에 있는 세 점이 등차수야 돼. 그렇지 않아. 3, 4, 5는 등비수야 돼. 네, 이건 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말이 좀 안 되는데. 내가 큰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나 가끔 그러거든. 나 혼자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각 할 때가 많으니까. 이건 어쨌든 지금 해봐야 시간만 날아갈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볼게요. 만나는 점이 둘 다 축 오른쪽인 것 같아요. 세 점이요? 아니 2차 함수랑 1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둘 다 축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더 네. 밑에서 만나는 데가 1. 밑에서 밑에서 만나는 데. 여기요? 네. 거기가 1이면 아 이렇게? 아 그러네. 그럼 가능하네. 아 이런 상황이구나. 아 네 그냥 쌤이 지금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H2, H3, H4는 반드시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등차수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2차 함수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가 커지려면은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직선 위에다가 아무리 선을 그려도 2차 함수하고는 많이 만나봐야 두 점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2, 3, 4가 직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 이런 것들 안 되고. 아 좋네요. 자, 지금 얘가 x절편이 1하고 2분의 1이고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k값이 커져버리면 이 그래프는 위에 있는 것만 취득하니까 여기까지 2차 함수, 여기는 1차 함수, 여기는 2차 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1차 함수 구간이 있어야 돼. 위에 있는 것만 만드니까.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부분만 그래프로 취급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2, 3, 4가 가능해진 거죠. 2, 3, 4 가능해진 거야. 됐니? 그리고 이제 H5 값은 오른쪽에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등비수를 이룬다로 이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2하고 3, 4, 2, 3, 4까지는 직선에다 넣고 H3은 직선에다 넣어야 되니까 직선이 F 얘는 F3과 같을 것이고
H4도 직선에다 넣어야 되니까 F4와 같을 것이고 H5는 곡선에다 넣어야 되니까 G5가 이렇게 되겠네요. H3, H4, H5 이렇게 됐나요? 그랬을 때 이걸로 등비수를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F4의 제곱은 F3 곱하기 G5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F4는 4 대입하면 3K, 9K의 제곱. 3 대입하면은 2K. 여기다 5를 대입하면 50에다가 15배, 35 더하기 36. K가 분식이고요. 양변에 9로 나누면 K는 8.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됐니? 오케이. 자, 이번에는 원리합계를 설명을 할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원리합계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자 계산하는 건데 이 원리합계 부분은 조금 개념을 경제 개념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개념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여기서 원리합계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빌린 돈만큼 갚는다. 빌린 돈 이상도 이하도 갚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는데요. 이자를 줘야 빌린 돈이 되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냐면 민서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말하기 좀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100만 원만 뭐? 100만 원? 뭐한다?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왜 제 차였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100만 원 빌려줄게 라고 빌려줬어요. 선생님 제가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요 라고 하고는 그 돈을 30년 뒤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30년 뒤에 나에게 와서 100만 원을 갖고 갔어요.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자,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지? 왜 안 좋지? 똑같이 100만 원 빌려가지고 갚았는데 지금의 100만 원은 통닭을 50마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 30년 뒤에 100만 원은 통닭을 3마리밖에 못 먹은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똑같은 동일한 돈을 갚는 겁니까? 통닭을 30마리 사먹을 돈을 50마리 사먹을 돈을 줘야 돼. 그게 이자예요. 이자는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돈은 미래의 가치가 있고 현재의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돈은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했죠? 지금의 100만 원과 30년 뒤에 100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어떤 돈이 더
30년 뒤에 100만 원 가질래? 지금 100만 원 가질래? 당연히 지금 100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애매해. 지금 100만 원 가질래? 30년 뒤에 30만 원 가질래? 아, 뭐야, 이상하다. 30년 뒤에 300만 원 가질래? 이렇게 했어.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애매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애매함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께서 많이 내시는 보험료 같은 거야. 이런 보험 광고 본 적 있을 거야. 월 납입금 19,900원 19,900원만 내시면은 40년 뒤에 보장 다 해주고 아프시면 치료해주고 사은품 주고 뭐 드릴도 주고 뭔 세탁기 청소기도 주고 다 주고 나서 30년 뒤에 그 돈 다시 100%다 돌려드립니다. 그 돈을 다 준대. 다시 내가 돈을 만약에 1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 다 준대요. 뭐지? 이런 꿀같은 보험이 다 있다니. 이 회사가 망했나? 아니 이제 미쳤나? 이거 망하려고 그런가? 어떻게 그걸 다 하려고 그러지?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손해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야. 보험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무조건 손해야.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돈을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뒤에 보험회사가 나한테 다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까 민서가 나에게 했던 행동이라고. 아, 미안해. 실제로 하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돈의 가치는 이미 떨어진 상태로 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보험은 도대체 무슨 왜 듭니까? 첫 번째 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보험을 들므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보험의 사실 큰 의미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다쳐도 아니면 내가 일하다 갑자기 죽어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 심리적 안정감을 돈으로 사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돈이 있으면 그냥 차곡차곡 모으시는 게 나아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익이죠. 근데 사실 불안하죠, 항상. 이제. 여튼 원리학계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빌린 돈만큼만 갚는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빌린 돈만큼 갚기 위해서는 돈을 비교해야 되는데 돈을 비교하려면 시간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시간을. 동일한 시간대로 돈을 옮겨가지고 비교해야 돼. 됐습니까? 봐봐요. 상환이라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1년의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년의 이자율이 10%인 상황이라고 합시다. 1년의 이자율 10%예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당장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가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려고요.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가 질문이야. 뭐 단순한 게 생각을 하면은 100만 원을 10으로 나눠서 10만 원씩 주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10만 원씩 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이자를 붙여가지고요. 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자,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얘를 정리하려면 T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T 그래프.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0, 이자가 한 번 발생하는 것은 1, 이자가 2번 발생하면 2, 땡땡땡에서 이자가 9번 발생하고 이자가 10번 발생하고 이 숫자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저기에 시간들, 그러니까 이자의 발생 횟수, 총 횟수를 여기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11, 9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0번에 10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10번에 나누어 갚으면 그냥 10이라고 쓰면 됩니다. 됐나요? 자, 봐봐. T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다 표를 한번 만들 건데 내가 돈을 빌리죠. 언제 빌리냐면 지금 당장이요. 그 지금 당장은 0이에요. 0. 0년이 흘러서 얼마를 빌렸냐면은 100만 원을 내가 지금 당장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10번에 나눠서 갚을 거예요. 민서가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10번 나눠서 갚은데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10만 원 드릴게요 하고 나한테 10만 원을 다시 줘요. 뭐 하는 거야? 그럼 처음 90만 원만 빌려가지. 이게 100만 원을 받고 바로 갚는 행동은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야. 이해되니? 반드시 한 번의 시간이 흘러서 돈을 갚는 거예요. 에? 지금 당장 갚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갚아야 될지 모릅니다. 1년 뒤에 A1을 갚을 거고요. 2년 뒤에도 A1을 다시 갚을 거고 3년 뒤에도 A1, 9년 뒤에도 A1을 갚을 거고 마지막 10년 차에 A1을 갚으면 우리는 정산. 돈을 다 갚았는데 또 1년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선들을 그리셔야 돼요. 알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돈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발생했고 1년 뒤에 A만 원, 2년 뒤에 A만 원, 9년 뒤에 A만 원, 10년 뒤에 A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것은 시점이 다 달라요. 시점이 다 다르다는 말은 이 돈의 가격들이 다 다르다는 뜻이야. 그럼 얘들을 뭐 하기 위해서는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통일해야 되는데 시점은 무조건 미래로 갑니다. 저기 제일 뒤에 미래로 돈들을 다 타임머신 태워서 보내요. 가자 10년 뒤로 이 돈을 10년 뒤로 보내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이 돈이 10년 뒤에 가면은 이자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게 현재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라 생각하면 돼. 이자가 한 번 붙으면 10% 이자니까 한 번 붙으면 1.1을 곱하면 되겠죠? 두 번 붙으면 여기다가 바로 1점을 또 곱해도 되는 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니? 나 믿을게. 10번의 이자가 붙으니까 10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우면 설명해 드릴 건데 너희들은 잘하겠지. 오케이 됐니? 이 돈도 몇 년 뒤로 갑니까? 이 돈의 입장에서? 그렇지. 이 돈의 입장에서는 9년 뒤로 가니까 이렇게 돈이 돼요. 이 돈의 입장에서 이자가 8번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자가 8번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이자가 붙어요. 100은 뭐야? 아, 정신 차려.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거? 다시 쓸게. 내가 A 쓴다고 해서 100 쓴 것 같은데. A 곱하기 1.1에 9제곱. A 곱하기 1.1에 8제곱. 그럼 여기 항의수 몇 개게요? 무조건 10개. 왜? 내가 10번 나눠서 갚았으니까. 얘가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 여기가 내가 뭐한 돈이냐면 갚은 돈. 위에 있는 돈이 내가 뭐 한 돈이야? 빌린 돈. 두 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갚아야 돼. 빌린 돈만큼 갚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밑에 있는 갚은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이 단원에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해됐어요? 식을 세우면 빌린 돈은 갚은 돈이 되고 빌린 돈은 100 곱하기 1.1에 10제곱 갚은 돈은 등비수열 합 R-1분의 첫째 항에 R의 항의 수제곱 마이너스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1.1에 10제곱 이런 것들은 문제집에 다 나옵니다. 이게 상환이라는 개념이에요. 상환은 돈을 빌린 걸 갚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 페이지 일단 보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상황 문제 하나 한번 더 볼게요. 아이고, 실제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서 최대한 심플하게 해줄게.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 고민도 하지 말고 T 그래프 그리시고요. 10년 동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팅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10년은 칸수가 10칸이다 라는 거야. 0, 1, 2, 3, 마지막은 무조건 10. 자, 올해부터 매년 말에 연금 받는 거, 이 상황도 설명을 드릴게요. 연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연금의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걸 문제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금은 뭐 대충은 알잖아요. 내가 힘없고 돈을 못 벌 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돈을 국가에 내요. 돈을 국가에 내. 국가가 의무적으로 내세요라고 해요. 너 나이 들면 힘없잖아. 내가 미리 너 힘 있을 때 돈 모아놓을 테니까 일단 의무적으로 내. 네가 힘이 떨어졌을 때 내가 나눠서 골고루 줄게. 라고 거짓말을. 어쨌든. 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자, 여튼간에 연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야. 잘 봐봐. 내가 만약에 2022년 말까지 일을 했어. 이때까지 일을 했어. 일을 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나 뭐 연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월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었나요?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 일을 했어. 그러면 연금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한대. 나는 이제 퇴직하고 연금이 지금부터 나온대. 그러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을 했는데 너가 이제 딱 이제 퇴직을